성일을 맞이던 영숙은 오늘의 한하연 어쩐지 가슴이 평온하지 못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성일을 만나는 것이 영숙이에겐 다시 없는 바람이요 즐거움이었고, 영숙이가 한 주일 동안에 살고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성일을 만나는 그날 한때를 위하여라는 것 같았다. 하루하루 다닥쳐오는 그날은 영숙에겐 안타까웠도록 지루하고 괴롭도록 반가웠다. 남들의 어떠한 경사로운 날보다도 영숙에게 다시 없는 경사로운 그날도 슬쩍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날이 지나면 또 돌아오는 그 즐거운 날을 기다리기에 마음 쓰이고 정신이 긴장되어서 얼결에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밝는 날에 설을 맞으려는 어린아이 모양으로 이 밤이 눈 꿈쩍할 새에 살짝 새어버려라. 깨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말고 한잠의 아침이 되어라 하고 안타까운지 즐거운지 모르는 이상한 가슴을 자리에 싸고 들어눕는 어제 저녁도 과연 어느새 새어버리고 신기하고 반가운 성일이가 오늘 아침도 벌써 되었다. 방 쓸고 불 떼고 세수하고 반가운 손님 앉을 자리에 방석까지 깔아놓았다. 성일은 지금부터 1년이 넘는 작년 가을부터 영숙을 한 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지만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일이 있거나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편안하거나 정한 시간에 10분 이상을 어기지 않고 꼭꼭 찾아왔었다. 막 성일이가 찾아올 시간이다. 영숙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렸다. 전엔 1분이라도 성일이가 늦게 오면 초조하여 못 견디었건만 오늘은 성일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지체되었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며칠을 두고 몇 밤을 두고 궁리하여 본 결과 자기 의견은 이러하고 일은 어찌하면 되겠다고 할 말까지 준비하였건만 그래도 영숙인 좀 더 생각할 무엇이 남아있는 듯했다. 물결치는 마음을 가라앉힐 사이도 없이 이리 오너라 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었다. 전일엔 문간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때라도 영숙이 자기 방에서 성일의 발자국 소리를 분간하고 성일의 부르는 소리가 나기 전에 뛰어나갔었지만 오늘은 2번이나 거푸 부르는 성일의 소리를 듣고야 비로소 미닫이를 열고 들어오세요 하였다. 여성적인 듯한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띤 성일은 영숙의 방에 들어가자 성일이가 오래 보고 들은 구라파식으로 영숙을 안고 키스하였다. 이것이 인사였다. 자연히 정하여진 성일 자기 자리에 앉았다. 요샌 과히 바쁘지 않으세요? 바쁘기야 언제나 마찬가지지. 오늘도 사에서 나오는데 날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마치지 않으면 안 될 원고도 있고 남들은 날더러 없는 일을 만들어 줄곧 바쁘게 지낸다고 하지만 난 나 할 일을 내가 하고 그때 일을 다른 때로 미루지 않을 뿐인데 그러니 언제나 바쁘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기에 사회 혹 갑에 오면 남들은 환담하고 담배 피우고 있을 동안에도 당신 혼자만 항상 골몰이 지나는 것을 보면 딱히 못 견디겠어요. 내라도 좀 도와드릴 일 같으면 도와드리고 싶지만. 고맙소. 하지만 난 그렇게 늘 일하고 지내야 마음이 편하니까 걱정 말아요. 그런데 요새 퍽 추워지는데 방이나 춥지 않게 하고 지나오? 그리고 혼자 밥 지어 먹기에 퍽 괴롭지? 얼굴이 좀 못되었구려. 무얼요? 있는 것 가지고 혼자 몸뚱이를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이 어려워요? 그래도 놀고 있는 몸도 아니고 시간 맞춰서 이 추운데 한 데서 밥을 먹노라면 오죽 고생이 되겠소. 난 바쁘게 일을 하다가도 유리창에 바람만 훅 지나가도 가뜩이나 쓸쓸한 당신 방에 찬바람이 들 것이 없녀요. 친구들과 요리상을 대하였다가도 당신이 반찬 없는 밥상을 혼자 대하고 있을 생각을 하면 구미가 없어진다우. 아무쪼록 몸에 영양이 부족되지 않도록 해 먹어요. 글쎄, 내 걱정은 도무지 하지 말래도 그래요. 큰일에 바쁜 어른이 잘 먹고 피둥피둥 잘 지내는 생각까지 하느라고 조금이라도 정신을 쓰지 말아요. 그래. 그래서 애써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잠깐 침묵이 계속되었다.
영숙은 성일의 무슨 눈치를 살피려는 듯 슬쩍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만 고개를 숙여버렸다. 성일은 어느새 영숙의 눈치를 채이고 왜? 무슨 말을 할라다 마루? 오늘은 당신에게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는지 또는 마음에 캥기는 무슨 다른 사건이 있는 듯하구려. 내가 월경이 2번이나 건넜는데 요샌. 또 고개를 숙이는 영숙의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불운에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조선 사람인 그들로서 어찌되었든지 그들 개인의 행복만 얻으려는 비열한 사람이 아닌 만큼 그들의 사랑의 전정은 어두웠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만나는 반가움이 크니만큼 비애도 크고 사랑의 즐거움이 깊으니만큼 장래를 위하여 서름도 깊었다. 더구나 눈물겨운 반생을 밟아온 눈물 많은 여자인 영숙은 성일을 만나면 언제나 울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였다. 웃음 웃는 눈에도 눈물이 어리우고 미소가 흐르는 입 가장자리에도 서름이 새었다. 그러나 지금 영숙의 눈물은 다른 때에 흘리던 눈물보다는 좀 더 비절한 눈물이었다. 얼굴이 차차 해쓱하여지는 성일은 영숙을 껴안으며 영숙의 귀에다 입을 대고 울음소리를 안방에서 들으면 어쩌느냐고 속살거렸다. 울음소리를 무리로 가슴으로 틀어박은 영숙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먹거리었다. 남들 같으면 가장 경사롭다는 일, 더구나 영숙이와 성일인 한 가지로 세상의 그림자 외에는 따르는 아무도 없는 천혜의 고아들로 자라서 그래도 어찌 교육은 남만 못지않게 받아서 오늘은 사회에 인정하는 한 일원이 된 자기들 사이에 사랑의 절정이요 생의 존속인 귀중한 새 생명이 생긴다는데 슬피 울지 않으면 아니 될 자기들의 신세, 그리고 성일이가 극히 동정하는 영숙이가 외할머니 손에 길리울 때 영숙이의 외할머니가 아이고 세상에 외롭다 한들 너같이 단외 몸뚱이가 어디 있겠느냐. 넌 똑 돌틈에서 나온 것 같구나. 그리고 망한다 한들 너의 집처럼 망할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도 계집 아일 망정 인물이 저만하니 장차 좋은 배필 만나 아들 딸이나 많이 낳아서 외손 봉사나 하여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던 불쌍한 영숙은 그의 외조모의 망령이 더하여서 바라고 그 부모의 죽은 혼이 극히 기다릴 귀중한 태아가 그 뱃속에 있건만은 나 같은 불운아의 시인 까닭에 지금 울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성일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영숙이가 과거에 접촉하였던 남성에게 속았느니 무정했느니 하고 원망하여지진 않지만 그들이 본래도 불행하였던 내게 불행을 한층 더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하고 말하던 그 남성들보다도 나는 좀 더 큰 불행을 영숙에게 준 것이다. 지금 영숙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나날이 자라는 데 따라 생리상 변동으로 생기는 영숙의 신체 이상은 남들의 눈에 발견될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러면 영숙의 생활의 줄은 끊어지고 영숙의 지구는 영숙을 배척하리라. 그리하여 불행에서 나고자 하고 헤매는 불행한 영숙의 생활은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영숙이와 이 일에 현재 책임을 가진 것이므로 영숙이를 사랑하고 동정하는 외에도 나의 책임상 울고 애쓰고 고통하는 영숙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큰일보다도 내게 가장 핍근한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또는 내게 제일 가까운 외로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보단 좀 더 훌륭한 인물로 나보단 큰 일을 위하여 좀 더 능률이 있을지 모르는 새 생명을 기르기 위하여 내가 가정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영숙이가 불쌍히 못 견디는 내 마음이 애욕이요 사소한 인정에 끌리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영숙인 교양 있고 주심 있는 여자라 자기 혼자도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요 태아로 말하더라도 육체와 정신이 건전한 좋은 인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팔구삭을 지나야 세상에 나오게 될 미래의 인물이다. 그리고 미래의 인물이 나서 과연 나보다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20년이나 30년 동안을 가난하고 피폐한 조선 땅에서 나는 쌀밥을 먹고 조선 사람의 손에서 짜내는 돈을 쓴 후라야 될 것이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가로놓인 그 일을 나 아니면 누가 하랴? 영숙의 일은 아무래도 나 개인에 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요. 장래 인물을 기르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내 앞에 당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쨌든 나의 동족이야 어찌되거나 나 혼자만 편하면 제일이다 하고 처자와 안일한 생활을 할 만한 그런 양심은 나는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이 제도 안에서 영숙의 지금 처지가 되어서는 아무리 교양이 있고 제정신을 차리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한 몸뚱이를 살아나가기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어린아이까지 더 덮쳐서는 그의 생활은 말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내 허물로 인하여 험난한 이 세상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가엾은 두 생명을 내가 건져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천만 생명이 살고 있는 무너져가는 큰 집을 버티어가던 내 팔뚝을 빼어낼 수는 더군다나 없는 일이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까? 살아서는 이 일도 모른 채 할 수 없고 저 일도 안 돌아볼 수 없다. 차라리 죽어 모든 것을 잊어버리리라. 아무도 모르게 영숙이와 살짝 죽어버리리라. 여의치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되던 자살. 그 자살이 성일에게 또 생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성일의 가슴은 좀 가벼워지는 듯 하였다. 다시 영숙을 힘있게 껴안으며 울지 마루. 좋은 도리가 있어. 당신이 말하던 바와 같이 사람은 언제나 한 번은 죽는 것이니 우리 같이 죽어버립시다. 영숙인 성일의 이 이외의 말에 놀래었다. 또 낙심하였다. 전일에 성일이가 자기 같은 사람을 바라지 말고 좋은 대로 시집가라고 권할 때 영숙은 성일을 떠날 바에는 성일이와 같이 죽어서 사랑을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그에게 몇 번이나 보이었었지만은 그래도 태기까지 있게 된 오늘엔 영숙의 경우와 진심을 헤아리고 또 자기의 외로운 신상을 생각하여 성일의 마음이 혹 돌아서서 그러면 할 수 없이 결혼을 합시다. 내 몸은 민족을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바친 바지만은 운명이 이렇게 결혼을 시켜버리는구려. 할런지도 모르겠다는 일루의 희망이 있었다. 성일이의 마음이 그렇게만 되면 성일의 자존심도 좀 조절을 시켜 돈을 함부로 남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게 하고 영숙에 얼마 안 되는 수입이나마 합하여 성일의 월급으로 조그마한 가정 하나는 유지할 수 있고 또 성일을 닮아서 머리가 좋고 뜻이 있고 얼굴과 체격이 좋은 훌륭한 아들이나 하나 낳아 길렀으면 하는 희망이 외롭게만 지낸 영숙에겐 유일의 즐거움이었다. 그 즐거움은 앞이 캄캄하도록 무섭고 근심되던 태중이라는 불행을 사라지게 할 뿐 아니라 무한한 희망을 일으키어 그 희망과 공상을 그리기에 날이 새는 줄을 모른 밤이었다. 그런데 아무쪼록 살아서 일을 한다던 성일이가 죽어버린다는 것이 의외이고도 또 감격하였다. 성일의 말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라면 영숙은 그 일을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을 것이다. 영숙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처치해버리든지 결코 큰 일을 하는 큰 사람인 성일에게 그런 일을 알아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 정신이 도는 영숙은 눈물을 씻고 정색을 하고 고개를 들었다. 같이 죽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전에 내가 당신과 같이 죽어버리고 싶다고 말한 것은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일입니다. 당신과 같이 중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어른이 왜 죽어요? 그리고 나도 지금은 죽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뱃속엔 제3세의 당신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직접 당신 하는 일에 도와드리지 못하더라도 당신 혈속이나 잘 낳아서 잘 기르겠어요. 그리하여 그것이 나의 일생의 사업이요, 낙이요,
위안으로 지내겠어요. 내게는 너무나 과람하고 고마운 말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기를 도리가 있어야지요. 그것이야 걱정 없지요. 지금 내 주위엔 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남성이 몇 사람이나 있으니깐 그 중엔 내가 아이를 배웠거나 낳거나 나의 한 번의 미소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될 사람도 없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려가지고 먼 시골 같은 데로 가서 남모르게 살면서 아이나 잘 기르고 당신에게 안심이나 시켜드리면 그만이지요. 성일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앉아서 생각에 골몰하였다. 그러면 내가 살기는 살아야 한다. 내가 산다면 인정사정 불구하고 그 일을 하려면 나의 영숙이와 장차 생길 어린 것을 알지도 못하는 남에게라도 맡겨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저희들을 위하는 줄도 모르는 무지하고 모리애한 이 민중 속에서 갖은 장애와 압박을 받으며 악전고투를 하면서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영숙의 따뜻한 미소는 성일에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커다란 위안이 아니었던가. 새 힘과 용기를 주는 무엇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영숙을 이별하고 보면 나의 사적 생활은 무한히 차고도 적막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참는다 하더라도 영숙이가 말하는 대로 영숙의 과거도 생각지 않고 어린아이가 생기는 것도 관계없다는 생활이 넉넉하고 영숙이를 길이 사랑하여 줄 남자가 과연 있을까? 만일 그렇지 못하여 아름다운 이 영숙이와 무죄한 미래의 어린이와 두 생명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방황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차마 못 견딜 일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성일의 고민은 과연 형언할 수 없었다. 성일의 고민하는 꼴을 바라보는 영숙의 후회가 더욱 깊어지고 후회가 깊어질수록 결심은 더욱더 굳었다. 난 이제 꽉 작정하였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만족을 못 얻더라도 우선 육체적 안정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인이 무엇이니 하는 것도 아무데나 붙이기에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영숙의 이렇게 뚝뚝 잘라 말하는 냉정한 듯한 태도가 성일에게 섭섭하다면 섭섭하고 다행하다면 다행하지만은 어쩐지 영숙이가 불쌍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교통 번잡한 행길에 나가겠다고 떼쓰는 듯한 불안을 아니 느낄 수 없다. 어쨌든 당신의 좋은 일이고 당신의 평안할 도리라면 난 무조건으로 찬성하겠어도 지금 내 한몸에 대하여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요. 다만 일에 대한 걱정이 있을 뿐인데 일은 내 성의와 피를 바쳐 할 뿐이고 다만 무시로 당신이 어찌하면 행복스럽게 지내게 될까 하는 것이 걱정이라면 걱정이고 염려라면 염려가 될 뿐이야요. 그러나 왜 사람은 다가가다 본의 아닌 범죄를 하게 되는지요? 내가 범한 죄로 당신이 더욱 불행하고 더욱 고생스러워진다면 나는 죽어 그 죄를 속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은 아예 하지 마세요. 네게 죄가 있고 말고 할 것이 무엇이하요? 피차에 즐겨서 한 일이니 죄라면 피차의 죄요. 당연한 일이라면 서로의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도 당신이 지금이라도 나의 멱살을 붙잡고 이 몹쓸 놈아, 네가 무슨 어번으로 내 신세를 이렇게도 망쳐주느냐고 야단을 쳐도 할 말이 없지 않소. 그것은 당신도 여잔 약자요 딸아지 목숨으로만 취급하려는 소리지요. 내가 여자를 약자로 딸아지 생명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제도 안에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질없는 말은 그만두고 앞일이 나와서 의논합시다. 앞일이라니 당신의 결혼 문제 말이오. 결혼이 어디 그렇게 쉽게 성립될 수 있어? 후자는 벌써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연 일절 간섭을 마시고 내게 이리 마세요. 성일인 애써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아니하려 하여도
영숙의 태도가 쓸쓸한 듯 불쾌한 듯 어쩐지 적적하고 괴로웠다. 성일은 일에 바친 몸인지라 처자와 동거할 길이 없는 바에 아무리 자기가 귀해하고 또 저편에서 따른다 하더라도 단연히 거절을 하고, 만일 그 여자가 다른 데 결혼을 한다면 그 여자의 편의를 끝까지 보아주고 행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겉으론 태연하게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몸으로 도와주게 되면 몸으로 도와주겠지만 마음으로까지 아주 태연하여질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던 일이 지금에 마침 체험할 때가 닥쳐왔다. 그러나 수양이 부족한 탓인지 지금 성일의 마음은 좀 거북하였다. 그러나 천연스럽게 당신의 좋을 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고 당신의 하는 일에 이 몸이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써주시오. 그야 내겐 당신의 온 몸, 온 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당신을 내가 독차지해서는 안 될 것을 깨달은 오늘엔 차라리 온전하게 당신을 일에 바쳐버리고 말 결심입니다. 당신의 몸과 혼을 그 일에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내 자신이 당신에게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당신의 씨라고는 입술을 깨물고 세상에 알리지 않을 것이요. 또한 우리 두 존재를 당신에게도 세상에도 영원히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과 저, 이때 당신의 뒤에 숨은 내 존재만은 영원히 숨어버리지만은 당신은 때가 오면 세상에 뚜렷이 그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일은 섭섭하다고 할지 감격하다고 할지 기막히다고 할지 모를 이상한 감정에 가슴이 억색하였다. 다만 감은 눈썹에 맺힌 이슬만이 눈속이 처마물같이 이따금 슬그머니 떨어질 뿐이다. 바쁘신데 어서 가시지요. 그동안에 한 번은 더 만나겠죠.